대표님, 계약하시면 안 돼요. 수십억이 거래되는 회의실에서 가정부가 이런 말을 꺼낸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비웃음과 무시는 잠시였고 곧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이 한마디가 왜 회사 전체를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끝내 누가 고개를 숙이게 되는지, 이 이야기는 마지막 장면까지 보셔야 합니다. 서울 외곽에 자리한 대저택은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새벽 시간에도 묘하게 깨어있는 공간이었어요. 담장을 따라 심어진 나무들은 밤새 머금은 이슬을 떨어뜨리고 있었고 집 안쪽에서는 은은한 불빛 하나가 먼저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는 가정부 박순덕이 서 있었죠. 그녀는 오래된 앞치마 끈을 허리에 단단히 묶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려는 듯 발끝에 힘을 주며 부엌 바닥을 오갔습니다. 이 집에서의 하루는 늘 이렇게 시작되었고 순덕은 단 한 번도 그 순서를 어긴 적이 없었어요. 싱크대 위에는 전날 밤 사용한 찻잔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순덕은 컵 하나를 들어 올려 물에 적신 뒤 천으로 천천히 닦아냈어요. 유리 표면에 남은 작은 얼룩까지 놓치지 않겠다는 듯 고개를 기울여 확인했습니다. 컵을 내려놓을 때조차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했고 그 행동 하나하나에는 오랜 시간 몸에 밴 습관이 배어 있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 익숙함이 먼저 드러나 있었어요. 부엌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통로를 지나며 순덕은 자연스럽게 커튼을 살짝 열었습니다. 어둠 사이로 희미한 여명이 스며들었고 고급 가구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났어요. 벽면에는 이 집의 주인인 강태윤 대표의 사진과 상들이 정갈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늘 고개를 낮췄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사진 앞에서 발걸음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사진 속 강태윤의 얼굴은 늘처럼 자신감이 가득해 보였어요. 집안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습니다. 관리인 최성우가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빠르게 걸어 다녔고 비서들이 오가며 서류를 옮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늘은 다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성우의 말이 복도에 낮게 울렸습니다. 대표님 중요한 계약 있는 날이잖아요. 그 말에 비서 하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걸음을 재촉했어요. 순덕은 그 대화를 조용히 들으며 바닥에 떨어진 먼지를 쓸어 담았습니다. 순덕은 이 집에서 일한 지 오래였지만 이런 분위기는 자주 겪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약 이야기가 오갈 때면 집안 공기부터 달라졌어요. 사람들의 말수가 줄어들고 웃음은 사라지며 작은 소리에도 모두가 예민해졌죠. 오늘은 특히 더 그랬습니다. 강태윤이 인생 최대 규모의 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은 집 안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고 그 무게가 집 안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부엌 한쪽에서 청소 도우미 박미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순덕 씨, 오늘 아침 준비는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평소보다 일찍 준비해 두겠습니다. 미정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대표님, 오늘 기분 많이 예민하실까요? 순덕은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접으며 잠시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중요한 날엔 다들 그렇지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여러 해 동안 사람을 지켜봐 온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덕은 회의실 쪽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쪽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더미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직 정리가 덜 된 채 놓여 있는 계약 서류는 유난히 두꺼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쪽으로 다가가지 않고 대신 찬물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며 순덕은 시계를 올려다봤고 아직 대표가 내려오기 전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순덕은 트레이에 찻잔을 올려놓고 회의실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고개는 자연스럽게 숙여져 있었죠. 회의실 문 앞에 도착한 순덕은 안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고 그 순간 아주 미세하게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트레이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고 숨이 아주 잠깐 고르듯 느려졌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트레이를 내려놓고 다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이전보다 느려졌고 표정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순덕은 회의실 문을 닫으며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정리하는 듯 보였어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새벽의 대저택은 이미 중요한 하루의 시작을 조용히 알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앞 복도는 다른 공간보다 유난히 차분했어요. 두꺼운 카펫이 발소리를 모두 삼켜버려서 사람이 오가도 기척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곳이었죠. 박순덕은 트레이를 양손으로 들고 그 복도를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찻잔이 흔들리지 않도록 손목에 힘을 주고 걸음의 간격도 일정하게 맞췄어요. 이 집에서 오래 일한 사람만이 자연스럽게 몸에 익힌 움직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쪽 테이블 위에는 이미 정리된 계약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흰 종이 위에 찍힌 검은 글자들이 유난히 또렷해 보였어요. 순덕은 트레이를 내려놓기 위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가 무심코 그 서류 맨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시선이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회사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데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짧은 순간 동안 그녀의 몸은 확실히 반응했어요. 트레이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컵이 서로 부딪힐까봐 순덕은 즉시 손가락에 힘을 더 주었고 떨림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멈췄습니다. 하지만 얼굴까지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죠. 눈썹 사이가 아주 조금 좁아졌고 입술이 자연스럽게 다물어졌습니다. 순덕은 서류를 더 가까이 보지 않았지만 이미 충분히 본 상태였습니다. 그때 회의실 안에서 임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표님 내려오시면 바로 시작합시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낮고 단정한 말들이 오갔고 그 말들 속에는 서두름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트레이를 테이블 가장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찻잔을 놓는 손길은 여전히 정확했지만 이전보다 한 박자 느렸어요.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계약 서류 쪽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순덕은 그대로 돌아서려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몸은 이미 복도 쪽을 향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쉽게 따라오지 않았죠.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마치 이 자리를 떠나도 되는지 아니면 남아야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모습이었어요. 회의실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조여오는 듯했고 그 압박이 문틈을 넘어 복도까지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순덕은 조심스럽게 몸을 돌려 회의실 안쪽을 향했습니다. 이미 자리에 앉아있던 임원 몇 명이 그녀를 바라봤고 그 시선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고 그 누구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 침묵 속에서 순덕은 아주 낮은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숨과 함께 결심이 서서히 올라왔습니다. 대표님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순덕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회의실 안에서는 충분히 들릴 만큼 또렷했어요. 그 말에 몇몇 임원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당황한 듯 표정을 굳혔고 누군가는 불편한 기색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순덕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지만 자세는 여전히 낮았고 고개도 숙인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며
강태윤 대표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자리에 향하다가 순덕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잠시 멈췄어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순덕은 그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오래 눌러두었던 말이 이제야 자리를 찾은 듯 보였습니다. 대표님, 순덕은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계약은 하시면 안 됩니다. 짧고 분명한 말이 회의실 안에 떨어졌습니다. 누군가는 펜을 놓쳤고 누군가는 의자에 등을 붙인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류와 일정으로 가득하던 공간은 그 한마디로 완전히 다른 성격을 띠게 되었어요. 순덕은 그 자리에 서서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은 충분히 전해졌고 회의실 안 공기는 단숨에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순덕의 말이 회의실 안에 떨어진 뒤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그 정적은 깊지도 길지도 않았지만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못하게 할 만큼은 충분했습니다. 강태윤 대표는 잠시 순덕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서리로 내렸습니다. 그 얼굴에는 놀람보다도 어이없다는 기색이 먼저 스쳤고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는 펜을 손에 쥔 채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그 작은 행동 하나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하시는 말씀이죠? 강태윤의 목소리는 낮고 느긋했습니다. 그는 순덕을 똑바로 보지 않고 서류 한 장을 넘기며 말을 이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몇 달을 이 계약에 매달렸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임원들 사이에서 조심스러운 숨소리가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입술을 눌러 웃음을 참는 듯 했죠.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가정부가 뭘 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한 임원이 결국 말을 꺼냈어요.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순덕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말투에는 분명한 비웃음이 담겨 있었고 굳이 숨길 생각도 없어 보였죠. 다른 임원 하나가 헛기침을 하며 말을 보탰습니다. 순덕 씨, 이건 회사 일입니다. 너무 나서지 마세요. 그 말에 몇몇 임원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다시 풀어진 듯 보였어요. 방금 전까지 얼어붙었던 분위기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서히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다시 들렸고 펜이 테이블을 두드리는 소리도 이어졌죠. 강태윤은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순덕 쪽을 힐끗 한 번 더 바라봤지만 그 시선에는 관심보다는 정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괜히 회의 흐름 끊지 말고 할 일로 돌아가세요. 강태윤이 짧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명령에 가까웠고 회의실 안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순덕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손은 앞치마 위에서 가지런히 모였고 손끝이 살짝 맞닿은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변명하지도 다시 설명하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 침묵은 순덕이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계속 진행합시다. 강태윤이 펜으로 서류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하자 임원 하나가 바로 다음 안건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숫자와 일정이 다시 오르내렸고 회의는 빠르게 본래의 속도를 되찾았습니다. 누군가는 방금 있었던 일을 이미 잊은 듯 보였고 누군가는 애써 기억에서 지우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덕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천천히 발을 뒤로 옮겼습니다. 회의실 문 쪽으로 물러나던 순덕의 발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이전과는 달랐어요. 몸은 낮아져 있었지만
눈빛은 바닥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문 옆에 다다르자 관리인 최성우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의 말은 충고처럼 들렸지만 선을 긋는 말이기도 했죠.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덕은 회의실을 나와 복도로 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안쪽의 소리는 다시 희미해졌고 방금 전의 말들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분리된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고른 뒤 복도 끝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햇빛이 밝게 들어오고 있었지만 순덕의 표정은 그 빛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빛은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창틀에 손을 얹고 잠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정원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그 모습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그 흔들림을 잠시 지켜보다가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거기에는 늘 가지고 다니던 작은 물건이 있었죠. 그녀는 그것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한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가벼운 무시가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 무시는 이미 더 깊은 균열을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다시 숫자와 일정이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강태윤 대표는 서류를 넘기며 임원들의 설명을 듣고 있었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펜으로 메모를 남겼습니다. 방금 전 박순덕이 던진 말은 마치 없었던 일처럼 취급되는 분위기였죠. 회의실 공기는 다시 정돈된 듯 보였고 사람들은 익숙한 리듬으로 돌아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정감은 어딘가 얇은 막 위에 올라선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문이 닫힌 회의실 밖에서 순덕은 바로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복도 한편에 서서 걸음을 멈춘 채 안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임원들의 목소리는 또렷하지 않았지만 시간, 일정, 서명 같은 단어들이 반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들이 이어질수록 순덕의 표정은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고개는 여전히 숙여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문 너머를 정확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거래처 대표가 화상 화면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화면 속 인물은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고 일정이 촉박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어요. 오늘 안으로 결론이 나야 합니다. 그의 말에 몇몇 임원이 서로를 바라봤고 회의실 분위기는 서서히 속도를 더해갔습니다. 강태윤은 팔걸이에 손을 얹은 채 화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반응은 곧 결정을 향해 가고 있다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이미 충분히 검토된 사안입니다. 한 임원이 말을 보탰습니다. 지금 시기를 놓치면 다시 이런 기회는 오기 어렵습니다. 그는 거래처 대표 쪽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고 다른 임원들도 그 말에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실 안에서는 신중함보다는 속도가 더 중요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강태윤은 그 흐름을 굳이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순덕은 그 장면을 직접 보지 않아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앞치마 자락을 한번 매만지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봤어요. 초침이 빠르게 움직이는 동안 그녀의 얼굴에는 망설임과 결심이 번갈아 스쳤습니다. 그 표정은 잠깐이었지만 분명한 변화의 흔적이었습니다. 회의실 문 안쪽에서는 거래처 대표의 목소리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이 조건은 오늘까지만 유효합니다. 화면 속 인물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에는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원들 중 누군가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누군가는 대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강태윤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펜의 움직임은 계약이 곧 마무리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순덕은 복도에서 천천히 몸을 돌려 회의실 쪽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아까처럼 조심스럽거나 머뭇거리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어요. 눈빛은 단단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순덕은 더 이상 회의실 안의 반응을 의식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회의실 근처까지 다가갔다가 멈췄습니다. 다시 문을 열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서 있는 모습만으로도 이전과는 다른 무게를 풍기고 있었어요. 손은 앞치마 위에서 가지런히 모여 있었고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여전히 계약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빠른 흐름과 달리 복도의 선순덕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숨을 고르고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들을 정리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기억들이 그녀를 이 자리에 붙잡아 두고 있었고 쉽게 물러서지 않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결국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다음 행동을 위한 준비처럼 보였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단호함이 남아 있었고 그 단호함은 오히려 아까보다 더 또렷해졌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이 순간 복도에서 굳어진 표정 하나가 곧 회의실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잠시 휴식에 들어가자 대저택 안의 움직임도 한 박자 느려졌습니다. 임원 몇 명이 회의실을 나와 통화를 했고 복도에는 낮은 목소리들이 흩어져 울렸어요. 박순덕은 그 틈을 타 조용히 자신의 작은 휴식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집안에서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오래된 수납장이 하나 놓여 있는 자리였죠. 순덕은 그 수납장 앞에 서서 잠시 손을 얹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문을 여는 것이 쉽지 않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에는 오래된 손수건, 낡은 사진 몇 장, 그리고 항상 같은 자리에 놓여 있던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수첩은 여러 번 접혔다 펴진 흔적이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수첩을 두 손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묵직한 감촉에 그녀의 숨이 잠시 느려졌어요. 그 무게는 단순한 종이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순덕은 수납장 옆 작은 탁자에 수첩을 올려두고 의자에 앉지 않은 채 그대로 서서 표지를 넘겼습니다. 안쪽에는 날짜와 숫자, 기업 이름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놀랄 만큼 또박또박했고 줄마다 간격이 일정했어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쓴 기록이 아니라 잊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붙잡아 두려는 기록처럼 보였습니다. 순덕은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천천히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몇 장을 넘기던 그녀의 손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오늘 회의실에서 보았던 바로 그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와 날짜 옆에는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고 몇몇 부분에는 연필로 그은 가느다란 선이 남아 있었어요. 순덕은 그 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눈을 떼지 못한 채 손가락으로 글씨 위를 아주 조심스럽게 짚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다시 확인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 순간 순덕의 얼굴에는 감정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내려앉았고 숨이 길게 빠져나왔어요. 그녀는 수첩을 덮었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같은 페이지를 반복해 바라봤습니다. 그 행동에는 망설임보다 확신이 더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이 기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순덕은 잠시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과거의 시간이 겹쳐 비치는 듯 했습니다. 말없이 가족을 잃은 사람들, 설명되지 않은 숫자들, 책임지지 않은 이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풀었고 손에 쥔 수첩을 더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 작은 동작만으로도 마음속에서 무엇이 정리되고 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순덕은 수첩을 반쯤 덮었습니다. 관리인 최성우가 지나가며 고개를 끄덕였고 순덕도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소와 같은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성우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순덕은 다시 수첩을 열었습니다. 숨길 생각은 없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드러낼 일도 아니라는 듯 행동은 신중했습니다. 순덕은 수첩을 들고 잠시 서 있다가 결심한 듯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느리지 않았고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앞치마 주머니에 수첩을 넣으며 한 번 더 위치를 확인했고 손으로 눌러 안정시켰습니다. 그 모습은 중요한 물건을 지키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이제 이 기록은 다시 서랍 속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순덕은 재무이사 오민석의 사무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쪽에서 키보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순덕은 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어깨를 곧게 펴고 문 앞에 섰습니다. 수첩을 가진 손에는 망설임보다 책임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오래된 기록은 이제 혼자만의 기억이 아니라 누군가가 반드시 봐야 할 증거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다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공기는 오전과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테이블이었지만 서류를 넘기는 손길과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이전과 같은 여유가 없었어요. 재무이사 오민석은 테이블 앞에 서서 추가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고 그 앞에는 박순덕이 조심스럽게 내민 낡은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형식적인 태도로 그 수첩을 받아들었지만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의 손이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수첩 안에는 오래된 기업 이름과 숫자, 날짜가 일정한 간격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급하게 쓴 흔적이 없었고 한 줄 한 줄 신중하게 정리된 기록처럼 보였어요. 오민석은 몇 장을 넘기다 말고 특정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그 페이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열어 과거 자료를 불러왔어요. 화면에 나타난 것은 그가 과거 해외 파견 시절 접했던 미공개 부실 기업 기록이었습니다. 공식 문서에는 남아있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내부 자료였죠. 오민석은 화면 속 숫자와 수첩 속 기록을 번갈아 보며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고 입술은 단단히 다물렸습니다. 손가락 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어요. 그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리자 회의실 안의 분위기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여유롭게 의견을 내던 임원들은 말을 줄였고 서로의 눈치를 살피는 시선이 오갔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소리도 하나둘 멈췄고 테이블 위에는 설명되지 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민석은 잠시 고개를 들고 회의실 전체를 바라봤습니다. 이 기록. 그는 말을 끝까지 잊지 못하고 잠시 멈췄습니다. 제가 해외에 나가 있었을 때 분명히 봤던 자료와 일치합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강태훈 대표는 그제야 자세를 고쳐 앉았고 몇몇 임원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민석은 다시 수첩을 내려다보다가 조심스럽게 박순덕을 바라봤어요. 이걸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순덕은 고개를 숙인 채 잠시 말을 고르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직접 조사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말에 회의실 안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순덕은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일로 삶이 무너진 사람들 곁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피해를 입고도 어디에도 하소연하지 못한 가족들, 책임질 사람 하나 없이 하루아침에 삶이 바뀐 사람들을 제가 돌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회사,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 순간 회의는 더 이상 이전의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강태훈 대표는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펜을 손에 쥔 채 서류를 바라보다가 오민석의 말과 박순덕의 설명이 끝난 뒤에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회의실 안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에게로 모였습니다. 강태훈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차분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순덕 씨, 그가 처음으로 순덕의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이 기록을 이렇게까지 정확히 알고 계신 이유가 뭡니까? 순덕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하지도 둘러대지도 않는 시선이었습니다. 숨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짧게 말했습니다. 다만 묻지 않으셔서 말씀드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회의실 안에서 몇몇 임원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순덕은 숨을 고른 뒤 자신의 과거를 조용히 꺼냈습니다. 과거 대기업 내부 비리를 최초로 밝혀낸 기업 회계조사관. 그 사람이 자신의 남편이었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밝혔죠. 그 이름이 나오자 회의실 안의 공기가 한 번 더 굳었습니다. 그 사건은 업계에서 전설처럼 회자되던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누구도 다시 언급하지 않으려 했던 사건이었죠. 순덕은 감정을 섞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힌 뒤 남편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직업도 명예도 함께하던 사람들도, 그리고 그녀는 가정부가 되었다는 사실까지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에 퍼지자 몇몇 임원은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손에 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의실 한쪽 화면에 연결된 거래처 대표의 얼굴은 눈에 띄게 창백해졌어요. 강태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를 손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며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표정에는 이전과 같은 여유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계약은? 그는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다음을 이해했습니다. 거래처 대표는 화면 너머에서 서류를 뒤적이며 무언가 설명하려 했지만 강태윤은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만하시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계약은 즉시 중단합니다. 회의실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 침묵은 혼란이 아니라 결론의 침묵이었어요. 계약은 그 자리에서 중단되었습니다. 계약이 중단된 이후 몇 달이 흘렀을 때 대저택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끊임없이 울리던 전화벨 소리는 줄어들었고 집안을 오가던 사람들의 발걸음도 한결 느려졌어요. 예전에는 작은 실수에도 긴장하던 공기가 이제는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고 회의실 문이 열릴 때마다 느껴지던 압박감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원은 계절에 맞춰 정돈되어 있었고
창가로 들어오는 햇빛은 이전보다 부드럽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순덕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새벽에 일어나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바닥을 닦고 찻잔을 정리하는 모습은 예전과 같았지만 주변 사람들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어요. 관리인과 비서들은 그녀를 스쳐 지나갈 때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말을 걸기 전 잠시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변화는 과장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느껴질 만큼 또렷했습니다. 그날 오전 관리인 최성호가 순덕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운 태도로 말을 꺼냈어요. 박순덕 선생님, 대표님께서 회의실로 잠시 와주십사 합니다. 호칭을 바꿔 부르는 순간 성호는 잠시 숨을 고르는 듯 보였습니다. 순덕은 들고 있던 행주를 접어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쪽에는 강태윤 대표와 몇몇 핵심 임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급하게 넘겨지던 계약서 대신 단정하게 정리된 임명장이 놓여 있었어요. 강태윤은 순덕이 들어오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임원들 역시 자연스럽게 자세를 고쳐 앉거나 자리에서 일어나 순덕을 맞이했습니다. 순덕은 안내받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몸을 깊이 맡기지 않고 허리를 곧게 세운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어요.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무엇을 요구하려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자세였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잠시 말이 없었고 그 침묵은 불편함이 아니라 존중에 가까웠습니다. 강태윤은 테이블 위에 놓인 임명장을 천천히 순덕 쪽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박순덕 선생님.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 회사는 큰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고 형식적인 표현은 없었습니다. 그날 회의실 앞에서 해주신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강태윤은 이어서 회사 내부에 새로 신설된 윤리내부감사 자문위원 직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 자리는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라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는 왜 이 자리가 필요해졌는지, 그리고 왜 순덕이 그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말은 길지 않았지만 책임과 신뢰가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순덕은 설명을 모두 들은 뒤에야 임명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글자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 모습은 조심스러웠지만 주저하는 태도는 아니었어요. 서류를 덮은 뒤 순덕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시 시선을 내리고 숨을 고르며 자신이 지나온 시간을 차분히 되짚는 듯 보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그녀의 말은 낮았고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 속에는 겸손과 함께 오랜 시간 자신을 낮춰야 했던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태윤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 회사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선생님의 인생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회의실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순덕은 임명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을 믿어줘서. 잠시 말을 멈춘 뒤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제일 고맙네요. 그 순간 강태윤은 물론이고 임원들 역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수도 과한 반응도 없었습니다.
대신 묵직한 존중이 회의실 안을 채웠습니다. 순덕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깊이 숙이지도 과하게 몸을 낮추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가정부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집에서 순덕을 부르는 호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선생님이라 불렀고 의견을 묻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여전히 앞치마를 두르는 날도 있었고 회의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역할은 달라졌지만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할 때만 입을 열었고 그 말은 늘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순덕은 회의실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나무 그림자가 길게 바닥에 드리워졌고 바람은 잔잔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창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된 한마디가 가장 큰 회사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울림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습니다.